지난 7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법정에서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딸을 KT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오늘 1심 재판이 있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뇌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 하식스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깊숙하게 취재했던 기자를 모시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의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요? 오늘도 원래 다른 걸로 섭외가 됐는데 김성태 판결이 나왔고 아니,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면 네. 어떡합니까? 아, 예. 발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성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좀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KT 네. 이 딸의 부정 채용 그 기사를 처음으로 쓴 게 한결의 김한 기자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18년 12월 달이었는데요. 그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돼서 다니고 있다라는 보도를 처음 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이제 후속 보도를 계속하고 뭐 재판 과정, 공판 과정에서도 계속 이렇게 취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첫 보도를 했을 때 이미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인사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이 취재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인의 이제 신상 정보,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그 비밀 이런 예. 쪽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오래 취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사실은 여의도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풍문이었습니다. 김 의원 딸이 예. KT의 낙하산으로 다니고 있다더라라는 이제 풍문들을 기자들이 여의도 밥을 먹는 기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예. 구체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안 되던 상황이었고 제가 그때 이제 탐사팀에 있을 때였는데 한 예. 2달여 정도 취재를 해서 김 의원 딸이 첫 번째로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됐고 예. 그 다음에 2년 후에 정규직이 됐는데 그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도 여러 가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들을 그 한겨레 김한 기자뿐만 아니라 한겨레가 써왔던 기사들을 계속 유심히 읽어봤고 그래서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1심에서 무죄가 일단 났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부정 채용이 없었던 것이냐 법원이 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냐 네. 지금 저도 의아한데 네. 언제 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늘 1심 판결에 1심 대해서. 판결은 일단 뇌물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법원이 부정 채용이라는 사실은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부정 채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네. 법원이? 그래서 이석채 회장이 김 의원 딸뿐만 아니라 12명인가요?를 이제 자기 재임 중에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걸로 이미 형이 확정돼서 예. 형을 살고 있는 중이죠.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예, 네네. 형은 살고 있는 네. 중이고요. 그 예. 중에서 이번 재판은 그 12명, 13명 중에서 한 명인 김성태 의원의 딸이 네. KT에 채용된 게 KT가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게 아니냐.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네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대가성, 뇌물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바라면서 KT가 줬을 거 아니에요? 네, 부정 그렇죠. 채용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대가성을 그럼 입증하는 거가 중요한 문제였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에 이석채 KT 회장이 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려고 했는데 그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김 의원이 당시에 이제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였는데 예.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당시 KT를 다니고 있던 비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던 예. 김성태 의원의 딸을 정규직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태우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 1차, 2차 전형이 끝났을 때 예. 3차 전형부터 참여를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해서 예, 예. 부정하게 채용한 것을 예. 뇌물로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이미 이제. 채용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네네. 중간에 밀어넣기 일종의 그러니까 예. 서류와
필기가 끝났던 시점이에요. 서류와 필기가 끝나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면접만 남아있던 거잖아요,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면접이 남아있던 시점에 태웠고 심지어 그 면접에 앞서서 인적성 검사를 하는데 그 인적성 검사에서는 불합격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이제 한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 정도가 다 밝혀졌으면은 네. 이거 유죄 아닌가요? 어떻게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오늘 판결도 보면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하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루어졌다. 네. 예. 어떤 말이냐면 일단 부정 채용됐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 채용은 부정한 방식으로 법원이, 이루어졌다. 네, 법원이.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네, 부정 네. 채용은. 네. 예. 그런데 이 부정한 채용이 왜 이루어졌는가의 부분에서 검찰의 기소는 뇌물이었는데 이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뇌물을 주려고 한 사람과 예. 뇌물을 받으려고 한 사람 간에 이것이 뇌물이라고 알 수 있는 어떤 인지나 공모 관계가 필요한데 예. 그 부분이 인정할 만큼 확실한 증거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고 인지상정으로 그럼 채용한 것으로 지금 본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르겠다. 판결문을 보면 이 채용은 부정하다. 부정한 예. 방식이고 이 부정한 방식의 여러 정황에서 당시 김성태 의원이 채용 증인 채택을 막아준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석채 회장이 우리도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도 맞는데 예. 결정적으로 이 채용을 고리로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판단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뇌물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네. 관건이었는데 그 연결고리 인과관계를 지금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재판부의 이제 결정이었는데 판단이었는데 그러면 김환 기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는 뭐 가급적이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네. 하는데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잘못한 겁니까? 두 가지가 겹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선에서 근데 재판부도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뇌물죄 판단을 하려면 이 뇌물죄가 확고부동하게 입증되는 어떤 증거와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예. 검찰이 기댔던 것은 서유열 사장의 진술이었습니다. 서우열 사장. 예, KT 전 사장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석채 회장이 있었고 네네. 그 밑에 서우열 사장이 있었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석채 회장이 서우열 사장한테 야 이거 좀 처리해라고 네네. 하면은 이 사람은 다 처리해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유열 사장은 이석채 회장의 지시로 김성태 의원 딸을 특혜 채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예. 그 지시가 있었던 날짜의 모임도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같이 밥 먹었다. 그렇죠. 뭐 이런 여의도 증거까지 앞에 했죠. 일식집에서 예. 밥을 같이 먹었다. 그 자리에서 채용에 대한 부탁이 오갔다. 근데 그 시기가 바로 김 의원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그 시점과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취업이 돼야 되는, 채용이 돼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을 했었다라는 진술이 재판 마지막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 측에서 예. 서유열 사장은 법인, KT라고 하는 큰 법인의 사장을 맡고 있으니 예, 예. 분명히 그 자리도 있었다면 그 결제 내역이 있을 것 아니냐. 법인카드로 보통 이럴 땐 쓰죠. 예,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결제 내역에 대한 금융 정보를 열람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그날 모임에 결제 내역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 안 만난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서유열 사장은 예.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현금으로 결제했다. 현금으로. 왜냐하면 예. 회장님이 만나는 여러 자리 중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자리는 예. 현금 결제를 하기도 했다. 현금 결제들을 했다. 네, 여기까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주장인데 예. 문제는 김 의원 측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우리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은 딱 한 번 만났는데 내가 만난 날은 2009년이었다라고 예.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서유열 사장은 그때 만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예. 자신은 분명 2011년도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의원 쪽에서 주장했던 2009년도 모임은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나왔어요. 김성태 의원이 주장한 그 모임은 네네. 2009년이었는데 그거는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나오고 네네. 2011년에 만났다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네. 안 나오고. 그러니까 증인이 주장했던 날짜에 예. 결제 내역은 안 나오고 근데 예. 증인은 이에 대해서 나는 그날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근데 김성태 의원 측에서 주장했던 2009년도 모임에 예. 결제는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2009년은 딸 청탁하고는 무관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대학생 대학생이니까. 시절이었으니까. 대학생이니까 2년 후에 혹시 미리 청탁했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만났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 그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유열 사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보기가 흔들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박수가 부정채용을 박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 예. 근데 법원은 박수를 쳤다라는 건 인정을 했어요. 예. 근데 이 박수를 왼손이 치자고 했는지 오른손이 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참 법조인이 아니라서 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정 채용이 있었다라는 거는 분명한데 이걸 뇌물죄로 지금 처벌을 못 한다. 그러면 애시당초 이를테면은 다른 걸로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되잖아요. 이를테면 업무방해 혐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직권남용 혐의도 네. 있을 테고 뭐 다양한 혐의가 있을 텐데 왜 뇌물죄로 기소를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법이 굉장히 기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앞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채용비리 사건이 죄송합니다. 역시 이제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그렇죠. 권성동 의원이죠. 예, 예. 그런데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아, 예. 근데 그 부분에서 권성동 의원 측이 방어를 해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권한이 어디까지냐의 문제를 놓고 보면 예. 거의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렇죠. 뭐 세상 만사 네, 다 다 할 할 수 수 있죠. 있죠. 예. 국회의원은. 그렇게 예. 볼 수도 있지만 이 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어떻게 사용한 거야가 입증이 돼야 돼요. 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채용 청탁이 아니죠. 청탁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대상자를 딱 만나서 내가 이 누구를 당신의 회사에 어떻게 채용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알아서 강원랜드가 기었기 때문에 설마 이런 뭐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보기 힘들다 이런 거로 해석이 되는 네네.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굉장히 좀 이런 이제 채용비리 사건, 검찰도 이번에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했고 이 사건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이제 이 채용에서의 불공정함, 이른바 이제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예. 이 문제에 대해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인 분노를 야기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 기존의 채용비리에서 적용했던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가 뇌물죄 기소가 되는지를 사전에 전문 심사단을 만들어서 심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예. 이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증거로 제시했던 진술과 날짜들이 좀 흔들리면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 검찰은 그래서 뇌물 혐의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김성태 의원을 한 것인데 뇌물 혐의도 지금 성립이 안 된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판결문을 놓고 보면 검찰이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박수가 쳐졌다라는 사실은 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박수가 어떻게 쳐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확실하지가 않다. 100%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지금 이제 2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성태 의원이 예전에 굉장히 억울하다. 자신을 네. 이제 여러 번 이제 공판을 하기도 하고 출석을 하면서 네. 그래서 억울하다 얘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 예전에 그 남부지법에 한번 출두를 하면서 네. 김한 기자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죠. 정치검사들 저 김성태가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랫동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한 기자는 이미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기자이기 때문에 이 시위를 방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방해. 뚫어진 게 아니라 뭐 이미 뚫린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일단 저희 스튜디오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한겨레 김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정치적 편향성? 김성태 의원이 저희 첫 보도 이후에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겨레 보도가 뭐 정치 예. 공작이다, 정치 정치 권력과 결탁된 음모다, 뭐 소설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면서 저희 첫 보도했을 때는 한겨레 신문을 국회 복도에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100% 날조다 이건 이제 날조다. 뭐 말씀도 하시고 했었는데 전날도 저희 취재에 김성태 의원이 원활하게 응해주질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전날 이제 출석을 하신다고 해서 갔었는데 저 때도 이제 정적 편향성을 가진 기자하고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군요. 자, 이제 1심은 끝났고 아까 전에 이제 검찰이 네. 항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심은 뭐 아직 뭐 봐야 될 게 너무 많긴 네. 하지만은 2심의 쟁점, 핵심 쟁점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1심에서 이미 그 재판부가 어떤 것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일정 정도 제시한 셈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한 보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김성태 의원에 대한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채용 비리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 관리 차원에서 뭐 누구 자제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아름아름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이 뇌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어떤 판례가 되는 예. 재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이 보강이 돼서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면 예. 이런 채용 비리 문제를 뇌물로 보는 판례가 확립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여전히 채용 비리를 하더라도 저지르더라도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다 이런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불공정한 세상. 누구는 아빠 찬스를 써서 쉽게 대학원에 가고 취업을 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세상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원한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더라도 채용 비리가 있다라면 당연히 응당한 그런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좀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존중은 하겠습니다. 2심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소송을 그렇게 많이 당한다면서요? 네, 여러 건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다니, 무슨 일을 하고 다녀, 평소에 도대체? 뭐 기사 쓰면 뭐 형사 민사 일단 다 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형사 민사 그렇군요. 다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은 일단 본인이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이제 고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치인들한테 당한 고소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좀 공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어떤 거가 지금 가짜 뉴스 뿌리를 찾아서라는 기획을 보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네. 그 보수 기독교 단체. 네네. 예. 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뿌렸다. 이제 거기서 형사와 민사를 걸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뭐 저희가 이전에 서대문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예. 선거를 한 게 아니냐라는 맞아요. 이제 의혹을 예. 보도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소송이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 상대되시는 분이 이제 항소를 하셔서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김성태 의원은 안 걸었나요? 언론중재를 걸었었는데 예, 예. 실제 소송은 걸지 않고 네, 근데 언론중재에서는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고 공익적인 보도 요건이 성립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 이제 저희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에서 굉장히 싫어하겠어요. 계속 소송 걸린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잘리는 거 아닌가요, 네. 혹시? 법무팀장과 자주 통화할 뿐. 네, 자주 통화할 네. 뿐. 알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대한민국의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일을 잘한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기자가 김한 기자예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에이스 신진 탐사 보도 기자라고 저는. 한국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40대인데도 아직도 신진. 자, 만 45세 이하는 청년입니다. 청년입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만 45세 이상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이고요. 자, 뭐 어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인사들만 간다는 일명 포방터 돈가스집. 네. 예, 뭐 이게 방송법 위반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뭐 전 국민이 아는 돈가스 집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포방터 시장에 있던 엄청 줄을 길게 서는. 예. 포방터 시장에 있던 돈가스 집이 제주도로 이제 이전을 하는 모습을 예.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그 이전편을 방송을 했는데 뭐 굉장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요. 예. 뭐 단순히 시청률뿐만 아니라 뭐 화제성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뭐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 단연 이제 SNS나 인터넷상에서는 이 포방터 돈가스 집의
집의 이전이 화제를 모았는데 많은 방송 전문가들이 이게 어떤 경계가 무너졌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예. 방송법 73조인데요. 예.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는 구분되어야 하고 만약에 프로그램에 광고 성격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다. 고지 PPL 소위 말하는 네네네. PPL이라고 네. 하죠. 그런데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구성 자체가 프로그램과 광고의 성격이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어떤 대기업이나 예. 강자들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인 골목길 자영업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익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이 백종원 씨가 어쨌든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또는 이제 지역 어떤 식자재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이제 명분과 취지를 예. 분명히 밝히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큰 논란이 되어 오진 않았었는데 예. 이 포방도 돈가스 집의 경우에는 이전한 곳이 제주도에 예. 백종원 씨가 소유하고 있는 호텔 바로 옆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거기가 백종원 씨 호텔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이제 백종원 씨가 우리는 이제 어느새 유명 방송인으로 알고 있지만 예. 굉장히 큰 외식 사업가예요. 외식 사업가고 아예 회사가 네. 굉장히 크게 있어서 네. 사실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백종원 씨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업처럼 네, 움직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 백종원 씨 호텔 주변으로 해서 백종원 씨가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백종원 스트리트다, 백종원 타운이다 이렇게 부르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지상파 방송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가게를 이 타운에 입점시킨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방송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방송이 그 방송 70분짜리만 놓고 보면 돈가스 집과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누가 얻는 것이냐? 그 주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백종원 씨가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네요. 예. 네. 근데 이거를 방송법상의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연계 판매라고 합니다. 연계 판매. 네. 예. 연계 판매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CJ ENM에서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를 방영을 했는데 예. 이 호텔 델루나 드라마 방영을 하면서 자사 홈쇼핑 채널에서는 호텔 델루나와 관련된 연계 상품들, 그러니까 연간 상품들을 팝니다. 예. 그러면 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호텔 델루나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상품에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불공정하죠. 근데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의 돈가스 편은 방송사가 연계 판매 이익을 걷어가는 게 아니라 예.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백종원 씨가 사실상 이후에 발생할 이익을 회수해 갈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로 방송이 돼서 백종원 씨가 워낙 뭐 유명인이고 시청률도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모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익이 뭐 이를테면은 뭐 그냥 눈 감아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네,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작진하고도 오래 통화를 했는데 제작진은 선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 어떤 선의로 예. 도와주는 것뿐이다. 예. 자영업자들을. 근데 그 자영업자 1인과 백종원 씨의 관계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송출이 되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좀 불공정한 게임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한겨레에서 백종원 씨의 뒤를 캐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뭐 김한 기자가 본격적으로 나서는 겁니까? 고급스러운 용어 없습니까? 뒤를 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의 여러 가지 공익적인 경계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방송사들이 어렵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예. 방송사랑 경쟁하는 뭐 이런 이제 핫식스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 채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제나 제재를 적게 받고 적게 받죠. 이렇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그거에 대한 볼멘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는 하지만 품격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방송법을 거의 준수합니다. 네, 거의. 네. 거의. 예. 근데 지상파 방송사는 거의가 아니라 100%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을 하나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적 이익이 도모되는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고지나 구분 없이 나가고 있고 더군다나 그게 백종원이라고 하는 지금 가장 강한 문화 권력을 통해서 선이나 어떤 미담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작동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하는 것들이 지역 상권 살리기라고도 포장이 되지만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브랜드 홍보와 함께
백종원의 뭐 땡땡땡 뭐 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브랜드 홍보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가 또 활성화되는 게 있어서 그게 올바른 방식이냐에 대해서 또 논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논쟁까지 있는 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김한 기자가 뒤를 캐기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안 캡니까?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문제가 뒤를 캐다니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요즘 너무 뭐 활약이 뛰어나긴 한데 저희 하식스에는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자주 나오셔야죠. 이게 6시가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 신문 기자들한테 늘 이제 마감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네. 다른 방송도 또 나가야 되고. 네. 그렇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겨레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겨레 TV가 사실은 굉장히 딱 경쟁사예요. 지금 그렇죠. 같은 시간에 시간이죠. 딱 네. 하기 때문에. 네. 하식스를 보시고 한겨레 TV는 녹화로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뭐 한 말씀 하시죠. 한겨레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김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